상시 벽그라무다 센서 스튜입니다. 현재 태국 정계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제가 이전에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교전 소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전으로 촉발된 사건 몇 개로 인해서 태국 총리인 팩통탄 총리는 현재 실각 위기까지 몰린 상태고요. 군부에서는 쿠데타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우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알아보자고요.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교전이 잠깐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28일에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분쟁적인 태국 북동부의 우본란 차타니주와 캄보디아 프레아 비에하르주 국경 일대에서 교전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캄보디아군 한 명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이 일로 인하여 긴장이 고조되게 되었는데요. 서로 이야기를 잘 진행하나 싶었지만 서로 국경을 폐쇄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금수 조치를 진행하는 등 긴장은 점차 커지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2025년 6월 15일에 한 통의 전화가 태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태국 총리인 패통탄 친나와과 캄보디아의 실권자인 훈센 전 총리가 사적으로 통화를 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분쟁의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일 수 있으니까 전화통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 내용이 엄청 충격적이었는데요. 첫 전화통화는 태국 패통탄 총리가 훈센 전 총리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죠. 물론 태국의 친낫 가문과 캄보디아의 훈센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분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호칭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근데 제가 이것만 있었으면 영상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훈센 전 총리와 패통탄 총리는 17분 6초간의 전화를 하였는데요. 이때 분쟁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근데 패통탄 태국 총리가 캄보디아 국경지역 부대를 지휘하는 분신 팟강 태국군 제2사령관을 뒷담화를 한 겁니다. 패통탄 태국 총리는 통화에서 제2사령관은 단지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할 뿐이다. 제2사령관 같은 우리 반대 세력의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았으면 한다. 그건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고 말을 한 겁니다. 타국의 정상에게 자국군의 뒷담화를 한 겁니다. 문제는 훈센 전 총리가 27분 6초간의 통화를 80여 명의 캄보디아 정치인과 공유했는데요. 이 중 누군가가 통화 일부를 유출하게 되면서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태국은 그야말로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민심이 그야말로 캄보디아 대신 패통탄 총리를 향하게 되니까요. 패통탄 총리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패통탄 총리는 전화통화에 대해 협상 기술이라고 해명하였고요. 또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훈센 의장과 개인적인 통화를 나누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너무나도 거셌습니다. 일단 현재 패통탄 총리는 연정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근데 연정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이 연정 탈퇴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품짜이타이당이 탈퇴를 하여도 과반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요. 다른 연정 소속 정당들의 추가 탈퇴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죠. 당장 야권에서는 의회 해산과 패통탄 총리 사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헌법재판소와 국가반부패위원회의 총리 탄핵을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청원은 7월 1일에 결정이 되는데요. 헌재가 탄핵 심리를 개시하게 되면 심리가 끝날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가 정지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연정을 탈퇴한 품짜이타이당은 7월 3일에 불신임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됩니다. 물론 현재 패통탄 총리가 대표인 푸아타이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과될지는 불분명하지만요.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반란표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군부 자체에 대한 비난을 타국의 실권자에게 했다 보니까요. 태국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은 굉장히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1932년부터 마지막 쿠데타가 일어났던 2014년까지 무려 19차례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번에 군부를 자극한 만큼 쿠데타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당장 현지 언론에서도 2006년, 2014년에 쿠데타로 정권이 무너진 전례가 있는데 현지 언론들은 지금 상황이 그때와 비슷하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패통탄 태국 총리의 지지율은 10% 밑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3월에 30.9%에서 6월에 9.2%로 급락하였습니다. 제1야당의 대핀 국민당 나타퐁 르옹반 야웃 대표의 지지율이 31.5%인데 이것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 집권당인 푸아타이당의 지지율도 3월에 28.1%를 기록하던 것이 현재는 11.5%로 급락하였죠.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패통탄 태국 총리의 실각은 기정사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캄보디아는 이걸 건수로 잡고 태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훈센 전 총리는 태국에서 금기로 여겨지는 왕실 모독죄까지 들고 나와서 태국, 정확히는 패통탄 태국 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훈센 전 총리는 패통탄 태국 총리가 제2사령관에 모욕한 것은 그를 임명한 태국 국왕을 모욕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인 탁신 친나 전 태국 총리도 태국 국왕을 모욕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민감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에서 왕실을 모독하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태국 국민 사이에서도 왕실을 욕하는 건 생각도 못하는 수준이기에 캄보디아는 이걸 목줄로 삼고 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더욱 높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식했습니다. 훈센 전 총리의 통화 내용 유출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정치 공작이라는 인식이 정부 고위층 전반에 퍼졌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외무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훈센 의장의 발언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특히 태국 내부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성명을 발표한 것이죠. 이 성명은 외교적 언어 속에서도 전례 없이 강한 어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정 간섭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단어를 정면에 내세운 건 이 사안이 더 이상 우호국 간의 오해로 치부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훈센 전 총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도 태국 정국을 더욱 자극시키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통화 유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국 총리의 사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왕실 모독죄까지 거론하는 수준으로 수위를 높여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 자극은 이미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던 태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태국 내에서는 매우 많은 반정부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규모만 2만여 명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2023년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총리가 나라를 캄보디아에 팔아넘겼다느니 부패한 정권을 끝장내자느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 방콕뿐만 아니라 태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산발적인 시위가 연이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훈센 전 총리의 한마디는 단순한 외교적 논란을 넘어 태국의 민감한 정치 구조, 군부와 왕실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 불만까지 한데 뒤섞인 정치 폭풍을 촉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잔뼈가 굵은 캄보디아의 훈센 의장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외교의 사유화와 감정적 접근이 얼마나 큰 파문을 불러오는지 태국의 이번 사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패통탄 태국 총리는 현재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가는 모습인데요. 우선 분노한 군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요, 뒷담을 한 분신 팟강 태국군 제2사령관에 직접 찾아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카지노 합법화를 연기하는 등 주요 정책을 선보기도 했는데요. 평소에 야당에서 찬성하는 정책들을 도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정국을 완화하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지지율 반등이 되진 않고 있죠. 그렇다 보니 태국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든 국경 검문소를 전격 봉쇄하였습니다. 태국군은 응급환자 이송, 학생 통합, 생필품 구매 등 일부 인도주의 목적만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하지만 관광, 무역, 일반 교통은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서로 접한 모든 육로 통행이 봉쇄가 된 것인데요. 태국군은 성명을 통하여 캄보디아군의 지형 개조, 상징적 시위, 불법 순찰 등의 행위는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민 안전과 국경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부의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칼날을 외부로 향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패통탄 태국 총리가 불안한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수가 몇 개 없으므로 의도적으로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분쟁을 키워서 전국을 돌파하려고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패통탄 총리는 7월 1일 탄핵 청원과 7월 3일에 불신임 투표로 인하여 실각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치적 위기가 심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무엇보다도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요. 2006년과 2014년에 있었던 쿠데타가 다시 2025년에 재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태국 군부 자체가 캄보디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정치권을 군부가 다시 장악하게 된다면요, 캄보디아에 꽤 높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려고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관계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국이 국력이 꽤 높으므로 캄보디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국 국경과 인접한 캄보디아 지역들은 태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경제가 붕괴 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국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아세안이 개입해야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태국의 정치 불안과 캄보디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